네,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글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그런 그 표현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만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처음부터 쭉 읽는 겁니다. 어차피 글의 목적은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만 읽어서 이해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충분한 학생들은 마지막만 봐도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불충분한 학생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야 그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문맥의 어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묻는 문제잖아. 근데 그거는 문맥을 모른 상태에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 그것처럼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읽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되도록 구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오늘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싶진 않네요.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 읽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가 찾았다라고 가정하고 갈게. 보겠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능동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대체할 사람을. 이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것은 뮤지컬 디렉터, 퍼머넌트 컨덕터의 자리인 겁니다. 알겠어요? 음악 감독이자 연구 지휘자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리고 applicant란 말 지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원자인데 applying for an opportunity to audition for this position. 이 지위를 위해서 오디션의 기회를 기회에 그 지원하는 걸 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은 should send the resume. 그 이력서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다 이력서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교향악단의 연주회 일정 안내하려고 없는 얘기고, 상임 지휘자의 은퇴 공연을 홍보하려고 없는 얘기고요. 교향악단, 발음이 안 되냐. 교향악단에 대한 지원 확충을 촉구하려고 돈 좀 주세요. 이런 얘기 없죠. 그 다음에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아까 여기 있었던 뭐였어? 퍼머넌트 컨덕터가 상임지휘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초빙을 공지하려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위한 장소를 섭외하려고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을 뽑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경 변화 같은 경우는 이건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경 변화라는 거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그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다고 항상 기분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놀이동산에서 노는데 여자친구랑 싸우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성친구랑 싸우면. 그러니까 처음엔 기분이 좋다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 오늘은 처음부터 읽었다고 가정하고, 알겠어?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보도록 할게요. She realized, nan이란 말 나왔네요, 그죠? 유모였어요. 애들 돌봐주는 여성인가 봐. 이 쌍둥이 이름이 이제 에디스하고 해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없다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어. 아들들 못 빼고, the ones, 그 소음들을 빼고, 그녀가 만드는 소음들 빼고, 자기가 내는 소음밖에 안 나. 알겠어? 그러니까 에디스가 그리웠다. 해리가 그리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애들이 간 거야. 지금 애들 없어요. She felt alone. 혼자서 되게 외롭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In this big house. 큰 집에서 외롭게 느꼈다. Without the twins. 그 쌍둥이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나왔고. 갑자기 그녀가 몰게 되면 그녀가 가본 적이 없었다고. 다른 방에 뭘 빼놓고 그녀의 침실과 그 쌍둥이들 방 빼고는 가본 적이 없었어. It occurred to her that. 데디아의 내용이 갑자기 그녀에게 떠올랐어. 그 study upstairs, 위에 층에 있는 그 서재가 항상 닫혀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어. 그죠? 그러면 she wondered what interesting things would be there. 그녀는 궁금해서 어떤 재밌는 것들이 거기에 있을지. 책이 있을까? 잡지가 있을까?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을까? 알겠어?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외로웠죠? 그러다 이제 호기심이 생겼지? 근데 정답은 1번이죠. 너무 쉽게 풀리죠? 그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장이 명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봐봐. 글쓴이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주장이 들어가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명령문. 뭐 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지. 또는 뭐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must라든지 뭐뭐 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 need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쓰인다든지 아니면 it is important 아예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든지 it is essential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it is vital it is necessary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쓰여도 역시 뭡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더 직접적인 뭐 I insist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 초점 맞춰서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일 좋은 건 뭐야?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 일단 앞에 첫 번째 무슨 말이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It's unfortunate. 그것은 불행하대, 유감스럽대. 뭐가? When something goes wrong. 무언가가 잘못될 때 people obsess about why it happened. 사람들은 집착한데 뭐에 대해 집착하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인지 그게 그리고 왜 난지 이런 거에 집착을 한대요. 정직하게 말해서 what good is it? What good is that thinking in most cases? What good? 어떤 소용이 있냐? 어떤 쓸모가 있냐는 얘기야. 그 생각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누구 잘못인 거 알아서 뭐 하겠어. 무슨 말이 했어요? Train your brain to be solution oriented.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 드디어. 훈련시켜라. 명령문 나왔잖아요. 그죠? 훈련시켜라 너의 두뇌를 solution oriented. 그 해결 지향적이 되도록.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는데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핵심을 두도록 머리를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행성에서 가장 단순한 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What happens when a glass of milk spills? 한 잔의 우유가 쏟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Yes, you can obsess. 당신은 집착을 하고 말할 수 있어. How did that fall? 어떻게 떨어졌어? 누가 떨어지게 만든 거야? 바닥이 얼룩질까? 또는 think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why always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I'm in a hurry and don't need this. I'm in a hurry. 나는 서둘렀고 don't need this.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야. But someone with a solution-oriented thought. 그 해법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게 핵심이잖아 지금. 해법 지향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죠. Simply get a towel. 그냥 타월, 수건을 가져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걸레죠. 걸레 가져다가 pick up the glass. 그 잔을 집어들고 get a new glass of milk. 다시 새 한 잔의 우유를 얻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유 다시 따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냥 해결 지향적인 사람도 우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 다시 우유 따라서 뭐 먹든지 뭐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Use your energy wisely.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쓰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명하게 쓰는 게 뭐겠습니까? 해결책을 찾는 데 쓰란 얘기야. 괜히 뭐 쓸데없이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말고 Learn from mistakes. 그 다음 배우래요. 실수로부터 배우래. 하지만 그 다음에 뭐야? 넘어가래. 빠르게. 어디로다가? 해법으로다 넘어가라는 얘기죠. 해법을 가지고 넘어가라는 얘기지. 빨리. 이해됐습니까? 별 얘기는 없네요.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없던 얘기고요. 비판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 가까이 없던 얘기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 쓴 학생이 꽤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라는 게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아까 뭐라는 얘기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3번 쓴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런 얘기를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워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 실수로부터 배워라 했는데 여기 실수로부터 배워라. 실패의 경험을 분석해서 배우려는 자세. 실패 나오고 실수 나왔고 배워라 그러니까 왠지 이게 맞아 보이잖아. 근데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 실패를 왜 했지? 실패를 왜 했는지를 분석해. 없었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우유를 쏟았잖아요.
그럼 이게 실패라고 가정을 원래 실수인데 실패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유가 왜 쏟아지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해? 아니지. 바로 닦고선 새 우유 따르고선 다른 일 하러 가는 게 낫지. 알겠어? 이게 바로 뭐야? 해결지향적인 태도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이게 정답이죠.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뭐 왜 이런 일이 또 나한테 일어난 거야? 이게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이게 정답이죠. 문제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라. 알겠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거 없는 얘기입니다. 3번 쓴 사람들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표현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아니었다. 경험을 분석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가원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그런 선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평가원은 이것보다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 약간 좀 꼬은 거야. 3번은. 그 다음에 21번에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돼. 알겠어? 처음부터 읽으면서 글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학생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메시지냐면 that saying the wrong thing. 이때 메시지 뒤에 꾸미는 것이 뭐야? 동격절이죠? 동격절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메시지냐면 saying the wrong thing.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can get you in trouble. 당신을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당신을 문제 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말하면 너 문제 생겨.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학생,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 말 잘 못하면 큰 문제 생긴다. 이거 들었을 때 어떤 문제 생기겠느냐. They do what one would expect. 그들은 한다. 한 사람이 기대할 것을 한다. 그 한 사람이 기대할 것이 콜론 다음에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야. They talk to people they already agree with. 그들이 이미 동의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틀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같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keep their mouth shut. 그 다음에 유지한다. 그들의 입을 닫힌 채로 입 닥치고 있는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중요한 화제에 관해서 in mixed company. 섞여 있는, 이 보통 성별이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mixed company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때, 남녀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데서는 중요한 화제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왜 입 닥치고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나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 내가 어떤 얘기 잘못했다가 여자애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해? 뭐런 얘기야?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And often don't bother even arguing with the angriest or loudest person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가장 화가 많이 나 있는 가장 그 시끄러운 사람과는 심지어 논쟁도 안 한다는 얘기죠. 논쟁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The result is a group polarization. 그 결과는 집단의 양극화인데 이 어떤 집단의 양극화냐면 that follows graduates. 이 집단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쫓아간대. 누구를? 졸업생들을 쫓아서 실제 세상 속으로까지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졸업하기 전의 상황인 거야.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 생길까봐 말 섞기 싫어가지고 화난 사람들 앞에서는 토론도 안 하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졸업을 해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생긴 그 문제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룹의 양극화가 생기는 건데 그룹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건데 그것은 실제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회학자 다이애나 C. 머츠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의 책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Hearing the other side. 이거 책 제목인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게 21번이죠? 맞죠? 책 제목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원래 이거 조교를 시켜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조교를 오늘 만나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직접 이거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텔릭으로 기울여야 되는 거 시간도 없었어요. 이거 막 집에서 정신없이 만들다 왔는데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네. 그래서 hearing the other side 반대편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상대방의 얘기 듣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 책에서 those with the highest levels of education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뭐 대학원 졸업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have the lowest exposure to people. 그 가장 낮은 그런 노출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인데 뭐와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conflicting points of view. 그 충돌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노출이 가장 적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노출이 적었다는 얘기 안 만났다는 얘기야. 안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While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대립적 개념이에요? 지금 이 글에서도 좀 대립 개념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대립 개념을 잘 파악하세요. 여기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 있었던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끝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말 안 섞으려고 했는데 그저 충돌을 하면 이 교육 수준 낮은 사람들은 can claim the most diverse discussion mates. can claim 뭐 할 수 있어? 필요로 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어. 누구를? 가장 다양한 토론의 그런 메이트 짝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충돌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그죠? 말을 섞으려고 안 하는데 그 오히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가장 다양한 그런 토론의 그 메이트, 짝들이죠. 토론 상대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말 섞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those most likely to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ar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다시 말해서 밑줄도 안 가 있는 것 같다. 밑줄도 안 가 있네. 밑줄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밑줄이 안 보이네요. 가장 뭐뭐 할 것 같은 살 것 같은 가장 타이트하다는 건 뭐야? 여유 공간이 없는, 알겠어요? 가장 여유 공간이 없는 에코 챔버스. 에코 챔버는 뭐니? 반향실이라고 해서 이게 그 소리가 튕겨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좁은 데 있으면 내가 했던 말이 튕겨서 내 귀로 들어오는 거야. 바로 팅팅팅팅. 알겠어? 자기가 한 말만 들어가는 거야, 귓속으로.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지, 좁은 방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의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야기만 내 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까 가장 높은 교육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 섞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른 사람과의 말 섞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생각? 그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이라든지 이런 안 들어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고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그 밑줄 쳐 있었던 밑줄이 어디라고요?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hould be the opposite. 정반대가 돼야 되겠죠. shouldn't? 그렇죠. A good education,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은 ought to teach citizens, 그 가르쳐야 됩니다. 시민들을 to actively seek out the opinions of intelligent people, 그 능동적으로 찾도록 뭐를 the opinions of intelligent people, 지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능동적으로 찾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With whom they disagree, 어떤 사람들이면 그들이 의견에 불일치를 하는.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confirmation bias, 그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아까 그 뭐예요? 좁은 반향실이 되는 거지.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아. 알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봅시다. Hear only the voices that strengthen their views.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목소리만 듣는다. 정답이 되는 거죠. 그지? 내 생각과 똑같은 것만 들어. 이게 확증 편향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have mixed feelings towards the academic world. 학술계에 대해서 mixed feelings라는 건 뭐예요? 물론 mixed란 말 쓰면 좋은 거 나쁜 게 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걸려놓고요. Find the followers from every corner of society. 추종자를 발견하는데 모든 사회의 구석으로부터 추종자를 발견한대요. 관련이 전혀 없고요. Be responsive to emotional cues from their peers.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나온 감정적 단서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관련이 없습니다. Blame educational systems for the social polarization. 그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서 교육 체계를 비난한대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가원하고 학평이 다르다고 했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번이 정답인 건 수긍하겠습니다. 오답이 평가원 수업지가 않아요. 만약에 평가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었을 거야. 평가원이었으면 평가원은 오답선지를 만들 때도 본문의 내용하고 직접 연관을 시켜요. 다만 정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다가 오답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혼란케 할 거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 한다. 이런 식의 선지가 한두 개나 있었을 거야. 평가원이었으면. 아시겠어요? 그럼 정반대잖아. 그럼 이거 오답 시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없어. 이런 거 진짜 매력적이지가 않은 오답 선지들이라고. 우리 정반대면 여러분들 안 헷갈릴 것 같지? 더 쉬울 것 같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반대가 정말 헷갈려요. 평가원이 그걸 그래서 그렇게 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다. 그죠? 정답 선지는 좋지만 오답 선지는 별로다. 별로다. 전혀 관계없는 그냥 내용 일지적 접근하면 풀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뭐 이 문제 유형을 푸는 방식은 별거 없어요. 일단 이 문제는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 아니야. 글을 읽으면서 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제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해당 부분이 글의 주제와 연관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해당 부분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 원래 이 3페이지는 다 중심 내용, 대입 파악과 관련돼 있는 거긴 한데 평가원에서 나온 거를 지금까지 나온 걸 분석해보면 이게 주제였던 적도 있지만 주제 아닌 적도 있었어요. 알겠어? 뭐 어차피 주제랑 연관은 되니까 주제에 연관되는 주제랑 연관된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주제랑 연관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에선 두 개의 대립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얘기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틀린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귀 기르지 않는 사람. 이게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더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한 사람이 누구였어?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느냐? 1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뭐 문제 풀이법이라는 게 별거 없어. 응?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문제 풀이법이라는 거를 왜 필요로 합니까? 해석이 안 되고 문제 잘 안 풀리니까 그런 거지. 해석이 되면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법 때문에 내가 못 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이야.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영문과였잖아요. 근데 그 후배들 중에 외국 살다 온 애들 꽤 있었어. 외국 살다 온 애들이 영문과 만만하잖아. 영어 잘하니까. 살다 온 애가 있었는데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토익을 한 번도 안 봤어. 평생 한 번도 안 본 애야. 외국 살다 왔어. 토익을 봤어. 첫 번째 시험에. 바로 990 나오더라. 야. 990이 만점이에요. 토익은 1000점이 없습니다. 상대평가야. 990 만점. 빵점을 맞아도 10점 나와. 그래서 990점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난 뭘 느꼈냐면 그치. 아니 무슨 유형이 필요 있고 무슨 풀이법이 필요 있고 스킬이 필요 있어. 그냥 실력 있으면 되는 거지. 실력 있으면 돼요. 알겠어? 잡다한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이 잡다한 거에 초점 맞추고 무슨 스킬, 문제 풀이법 이런 거 초점 맞추다 보면 본질을 놓쳐서 실력을 못 키워. 일단 실력을 키워놓고 해석에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한 유형만 못 풀어요, 스님. 그러면 그건 유형을 배울 필요가 있고 풀이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실력부터 키우세요. 뭐가 먼저야? 실력부터 키워야지. 아래 계단을 밟고 나서 위 계단을 밟는 거지. 위 계단 먼저 밟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정 유형이 문제되는 사람들도 다른 특정의 유형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알겠어? 선생님 저 빈칸을 다 틀려요. 그럼 다른 거 다 맞니? 아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실력을 키우라고 빈칸을 붙잡고 있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길로 가길 원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 다음 묘지 문제 22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 그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기 좀 해봅시다. 선생님 수업에서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입 파악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대입 파악. 요지, 주제, 제목 이런 것들입니다. 대입 파악 문제 유형에서 정답 선지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답 선지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해야 정답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 선지 요건 첫 번째,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 이거는 내용 일치는 돼야 된다, 최소한. 알겠어요? 내용 일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은 정답 될 수 없잖아.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조금 아까 우리 그 문맥 의미 묻는 문제 유형에서 없었던 것들이 4개가 나왔잖아. 그런 것들은 정답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일단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두 번째, 전체 내용이 포괄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분명히 본문에 나왔는데 일부의 내용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통과하지만 그때는 2번은 통과 못하겠지. 전체 내용 포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해야 돼. 키워드라는 건 가장 중심적인 표현,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 소재가 나와야 돼. 특히 주제나 제목에서는 이게 반드시 주제나 제목 선지에 들어갑니다. 요지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키워드는. 근데 주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고 이 제목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이런 식으로. 알겠어? 무엇이라고. 무엇이 상변을 킹카로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됐어? 이해 안 하고 싶겠다. 봅시다. 됐죠? 이거 쓰세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넘어와서 이 지문도 한번 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company leaders, 몇몇의 그 회사의 지도자들은 say that, 대디라고 말합니다. Their company is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 and stress. 그들 회사가 go through, 겪을 것이다. 뭐를 겪고 있다 또는 겪을 것이다. 뭐를 a lot of change,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which they know will lower their effectiveness.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라는 건 앞에 그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 and stress 한다는 것이 they know, 그들이 알기에, 그 지도자들이 알기에 will lower, 낮출 거야. 뭐를 그들의 효과를 낮출 거야. 그다음에 drive away top talent. drive away, drive 몰고 가다, 멀리 몰고 가다, 쫓아버린다. top talent, 최고의 재능 있는 사람들 쫓아버릴 것이고, 그다음에 tear apart their teams, 그들의 팀을 찢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많은 변화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회사가 아주 그냥 폭망해. 이런 얘기야. 폭망할 거야. 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no라는 말에 왜 따옴표가 왔을까? 알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따옴표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냥 따옴표 없이 no를 썼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냥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의 전달인데 따옴표를 주잖아요. 그럼 저게 사실이 아닌가 보구나. 걔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게 강조됐으니까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 뭐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이해돼요? 계속 가볼게요. They need to think about the military. 그들은 군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군대에 대해서. A place. 군대라는 건 하나의 장소인데, 동격이죠. 군대는 하나의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거기에 스트레스하고 uncertainty, 스트레스라든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status quo, 현 상태래. 그럼 현 상태가 뭐야? 맨날 일어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군대는요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맨날 사고 터져요. uncertainty, 그지? 뭐 이거는 이 이야기는 뭐 남학생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야. 그지?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한 3, 4년 후면 확인하게 될 거다. 그죠?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거든. 근데 군대에서 맨날 달리기 시키는 거야. 특히 미군 부대는 이제 Friday run 그래가지고 Friday 금요일 날 막 13km 정도를 뛰어요. 짜증나지. 13km. 야, 이게 무슨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13km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무릎이 막 다를 정도로 뛴다니까. 정말 짜증났어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 뭐 시키니까 해야지. 왜 하필 Friday에 그런 일을 시키냐면 Friday는 이제 프라이데이 일과가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쉬는 날 전에 그냥 막 굴리는 거죠. 그죠?
아, 갑자기 또 스트레스가 몰려오네. 군대는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오래 여러분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 꿈속에 악몽을 한동안 꾼다니까. 여기 군대다. 공감 안 되지. 아, 이거 여러분이 군대 갔다 와서 들었으면 바로 공감하는 건데. 정말 군대는 스트레스 가득합니다. 나중에 막 악몽이 떠올라. 보자. And where employees are onboarded not with a beach vacation but with boot camp. 잘 보자고. employees는 뭐야? 피고용인들이야. 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야 어떤 장소냐면 그 장소에서 피고용인들 군대의 피고용인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야. 그 군인들이 are onboarded. onboarded라는 건 onboard가 원래 board가 갑판이거든. 그래서 onboard는 승선한이란 뜻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onboarded라는 게 승선한다는 뜻이라면 이게 군대 이게 배라는 게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면 군대에 들어오는 게 onboarded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군대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뭐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with the beach vacation 해수욕을 가지고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나 네이버 B야. but with boot camp. boot camp는 훈련소야. 훈련소를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훈련소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해수욕장 가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훈련소하고 해수욕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해수욕장은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죠? 행복만이 존재할 것 같잖아, 여기는. 붓캠, 훈련, 아우, 짜증나. 갑자기 더 짜증나네. 훈련소 막 그 가스실 가스실에서 막 최루탄 가스 맞고 막 이런 거. 그죠? 막 행군하고. 아우, 짜증나.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장소야. 훈련소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야. and yet. 여러분, and 뒤에 yet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뭘로 퉁치자? but. 응? and yet은 하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그냥 but이야. 하지만 그 employees of military remain among the highest functioning, steadfast, and loyal of virtually any organization on the planet.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들어온 애들인데 이 군인들이 그죠? 이 군대의 피고용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highest functioning 높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고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고 steadfast 확고한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고 그리고 loyal 충직한 사람들 가운데 피고용인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기 of가 왜 쓰였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loyal 뒤에 employees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highest functioning, steadfast and loyal employees of virtually any organization on the planet. 그 행성에 있는 그 행성 뭐야?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구에 있는 어떠한 조직, 사실상 어떠한 조직, 거의 모든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역할도 잘하고 확고하고 충직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That's because 그건 왜 그러냐면 after centuries of practice 수백 년간의 그런 연습 후에 여기서 말하는 수백 년 연습은 개인이 대한 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연습이죠. The military has learned that. 군대는 대디아를 배웠어. If you go through stress with the right lens, 당신이 통과한다면 스트레스를 올바른 렌즈를 가지고 통과한다면 그리고 and alongside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통과한다면 you can create meaningful narratives and social bonds. 당신은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 That you will talk about. 당신이 얘기하게 돼.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남은 일생 동안. 알겠어? 군대에서 열심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걸 잘 견뎌내면 평생 얘기할 거리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Instead of seeing stress as a threat. CASB예요. 스트레스를 하나의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the military culture 군대의 문화는 drive pride. 이 pride 자긍심을 끌어낸다, 도출한다. 뭐로부터? The shared resilience it creates. 스트레스가 창조하는 공유된 resilience. 원래 resilience 회복 능력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활력 정도의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창조하는 공유된 활력으로부터 자긍심을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으아! 힘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나로서는 일부러 군대 갈 때 힘든데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 막 해병대 힘들거든.
내 친구도 해병대 장교로 갔어. 일부러 힘든데 잠도 안 재우고 막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막 병뚜껑 같은 데 막 머리밖에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시키는 곳에 간 거야.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특수부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특수부대 같은 데 가면 힘들 거 뻔하잖아. 근데 일부러 가잖아. 안 가도 돼. 그냥 일반 군 가도 되잖아요. 특수부대를 일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스트레스 즐기는 사람들. 알겠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거를 이겨냄으로써 자기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아요. 요번에 한번 또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러는 거지, 그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막 자기의 몸을 막 강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됐나요? An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fact. 그리고 이것은 그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관계가 없다. 그 사실과 어떤 관계냐면 they are soldiers. 그들이 군인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어요. Every company and team. 그러니까 군인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Every company and team can turn stress into wellsprings of potential. 이 모든 회사하고 팀이 turn A into B야. A를 B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스트레스를 wellsprings of potential. 잠재성의 스프링으로 wellspring으로다가 이 well이라는 게 원래 그 우물이고 스프링 솟아오르는 거잖아. 샘. 알겠어요? 그러면 그 잠재성의 샘으로 잠재성의 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래서 잠재성이 퐁퐁퐁퐁 솟아오게 만드는 거야. 스트레스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에 드러났잖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뭐 팀이 다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막 망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 잠재성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잠재성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결속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군대에서 가는 그 긍정적 효과를 똑같이 회사에서 얻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1번 적절한 긴장감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디 사고 얘기가 나왔어. 다시 일로 와보세요. 대입학 정답선지였고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 1번 자체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 맞죠? 1번 통과 못해서. 두 번째, 신속함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가 생산성을 없어 이런 얘기. 세 번째, 목표 설정이 구체적일수록 성과를 빨리 없잖아. 네 번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여 없어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2번, 3번 통과하는지 보세요.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니 스트레스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마지막에 나오잖아. 두 번째, 전체 내용 포괄했니? 이거는 지금 조직의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 내용 포괄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야 돼. 잘 봐봐.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아. 스트레스가 오히려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거잖아. 너무 명확하잖아. 이거 정답 선지는 잘 만들어졌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오답이 이상해. 오답이 너무 허접해. 알겠어? 오답이 무슨 없어. 다 없는 얘기야. 본문과의 연관성이 없어. 본문에서 나왔던 표현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어. 평가원은 본문에 나왔던 표현 자주 써서 오답 선지 만들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이거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이건 이런 거 있었는데라는 느낌도 없잖아. 이런 거 있었는데 틀리게 만든다고 평가원은. 알겠어요? 여러분이 빨리 평가원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다음 23번.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봅시다. 뭐 이것도 보니까 선지 별론가 보네요. 보겠습니다. Inspiration is a funny thing.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할멈의 반대 아니고 영감을 받았다 할 때 그 영감이에요. 영감은 재밌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해요. 뭐 할 정도로? 산을 옮길 정도로. 알겠어? 근데 when it strikes, strike 원래 때린다라는 얘기거든. 뭐 어떤 생각 같은 게 떠오를 때도 strike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영감이 올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영감이 올 때 it carries on author forward like a rushing torrent. 그것은 carry 중심 의미는 뭐야? 지니고 가는 거야. carry의 중심 의미는 옮기다가 아니고 지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그 영감이 지니는 거야. 뭐를? 한 명의 작가를 지니고서 앞으로 가는 거야. 모처럼 like the rushing torrents of a flooded river.
범람한 강에 돌진하는 급류처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돌진하는 급류는 뭐의 상징인 거야? 그렇지. 인스퍼레이션이에요. 그 영감이라는 것은 급류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급류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딸려가잖아. 그 영감이 딱 떠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딸려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and yet이야. but. 하지만 if you wait for it. 당신이 그 영감을 기다린다면 nothing happens.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글은 영감이 필요하다는 글이 아니에요. 알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글은 영감이 중요하다는 글인 것 같은데 라고 읽었으면 그걸 잘못 읽은 거야. 만약에 해설강에서 그렇게 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해설강이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어. 그죠? 작가 같은 경우는 그 글을 다 쓸 수밖에 없어. 영감 때문에 무조건 그냥 딸려가는 거야. 근데 영감을 당신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영감이라는 게 항상 오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영감을 기다리고 있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무것도. The irony is that 그 아이러니는 대디합니다. So much is 아주 많은 것이 실제로 창조됩니다. 아주 많은 것이 창조된대. 그럼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아주 많은 일이 창조되는데 그 산도 옮겨지고 사가는 뭐야? 대하소설 같은 것들이 쓰여지고 이거 지금 다 수동태 형태에서 being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mountains moved, sagas written, 그 다음에 grand murals painted. 아니면 이제 꾸미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옮겨지는 산들이라든지 아니면 쓰여지는 그런 사가즈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그런 벽화들이 painted, 그려지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by those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as particularly inspired.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자신을 특히나 뭐 영감받았다라고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 영감은 사람을 딱 몰고 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웃긴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영감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산을 옮기고 대하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막 위대한 벽화를 웅장한 벽화를 그려. 이게 뭔 일이야? 영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얘기는 나왔지만 이 영감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 instead 대신에 영감을 받는 대신에 그들은 show up every day. instead라는 게 몸하지 않는다 대신에 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show up every day. 매일 등장을 해요. and put their hands on the keyboard. 그리고 손을 키보드에다 놓고 또는 their pen to paper. 나는 펜을 종이에다 놓고 그리고 they move their stories forward. 그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한다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 bit by bit, 비트 단위로, word by word, 워드 단위로 아니면 아마도 not even recognizing that 대리아를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면서 inspiration is striking. 이 영감이라는 것이 오고 있다는 거지. In hundreds of tiny microscopic ways. 자그맣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아까 영감이 막 이렇게 사람을 토런치처럼 급류처럼 이렇게 휩쓸고 갈 땐 영감에 빠졌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건데 영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야. 왜? 너무 미세할 수도 있거든.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감이 있을 땐 당연히 끌려가지만 영감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근데도 한다는 거야. 그냥. As they push it through another sentence. 그들이 자신을 push라는 건 push through는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Another sentence. 또 다른 문장이라든지 또 다른 페이지라든지 또 다른 장을 밀고 나갈 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더 쓰고 한 페이지 더 쓰고 한 장 더 쓸 때 I write when the spirit moves me. 나는 글을 씁니다. When the spirit. 그 마음, 영혼이란 뜻이지만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음이 나를 움직일 때. 그리고 the spirit moves me every day. 그 마음이 나를 맨날 움직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폴크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작가겠죠. 이건 이제 직접 인용문 도치라고 해가지고 직접 인용문 동사 주어로다 도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라고 말했다 얘가. 그 다음에 this is the principal way writers finish.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writers finish. 작가들이 끝마치는 뭐를
5만 개의 단어들이 들어있는 소설이 있죠. 하나의 소설을 매년 쓰는 거야. 뭐 동안에?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동안에. 그러니까 National Novel Writing Month라는 달이 있나 봐요. 그 달 동안에 5만 단어가 넘는 소설을 매년 쓰는 거야. 사람들, 작가들이. By showing up. 그냥 등장함으로써. 그죠? 그리고 it applies. 그것은 적용이 된대요. To being. 뭐에도 적용되냐면 being creative. 창조적인 것에 the rest of the year as well. 또한 역시가 as well이죠. 또한 그 해의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달들, 즉 여기서 말하는 writing month 말고 다른 달들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야. 알겠어? 그냥 쓰는 거야, 열심히. 됐나요? 봅시다. 1번 선지. Crucial roles of persistent effort in creative writing. 창조적인 글쓰기에서 persistent, 끈기 있는 그런 effort, 노력이죠. 노력의 crucial roles, 중요한 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돼 보이네. 그다음 두 번째, distinctive features of popular contemporary novels. 인기 있는 현대 소설의 그 두드러지 특징들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돼야 돼.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으면 정답 안 된다고 그랬죠. 답변이 안 돼. 그 특징들 뭔지 한번 얘기해봐. 못 하잖아요. 세 번째, importance of a detailed description in writing fiction. 이 소설을 쓸 때 세부적인 묘사의 중요성이에요. 소설 쓸 때 세부적 묘사 중요하다는 거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유치한 선지들. 그 다음 네 번째, revival of reading novels as a form of entertainment. 소설을 읽는 것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 revive 했다는 거야. 다시 살아나다는 거지. 뭐로서? 오락의 하는 형태로서. 소설을 읽는 것이 오락의 형태로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게임 하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소설을 읽는 게 오히려 도다시 유행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섯 번째, classical literature as a timeless source of inspiration. classical한 literature, 고전 문학이에요. 일단 고전 문학이 없잖아. 뭐로서? timeless, 시대를 초월한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으로서. 이거는 고전 소설을 읽으면 영감이 떠올라 이 얘기잖아. 본문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나마 5번 선지는 나머지에 비해서 inspiration이라는 말이라도 썼다. 그죠? 그죠? 지금 이 글은 인스피레이션이 중요하지가 않아, 절대로. 근데 앞부분만 읽은 학생들은 분명히 인스피레이션 때문에 5번을 썼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나 같으면 인스피레이션 써가지고 어떻게 선지를 만들 거냐면, 선생님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평가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선지가 지금 좋지 않다고 보는 건데,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 인스피레이션의 중요성. 소설, 훌륭한 소설 또는 긴 소설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인스피레이션의 중요성.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 멋있는 오답선지가 되는 거야. 긴 소설을 쓸 때 인스피레이션이 중요성, 여러분 인스피레이션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글은 아니에요. 인스피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쓰면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선생님이 지금 다른 해설 강의에서 볼 수 없는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선지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고3들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평가원이라는 건 좀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좀 느껴보고 싶고 하면 사실 선생님이 그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한 게 여기는 없거든요. 유튜브에 있어요. 뭐 작년 거 같은 경우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것 같은데 6월 거는 있을 거야. 6월 거. 뭐 6월 걸 풀어보시고 선생님 그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든가, 아니면 그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이거 대비해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 좋은 문제를 공개해 놓은 게 있어. 그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어려울 거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세요. 해설 강의까지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평가원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지금 평가원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 24번 제목 문제네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는 지금 대립 개념이 나오긴 하네요. 원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대립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대립 개념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 대립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한번 잘 뽑아봅시다. Hierarchies, 위기라는 것은 are good at, 능숙합니다. weeding out, 이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한번 정답선지로 빈칸 문제 정답에도 without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웃긴 거는 reject라는 게 본문에 들어있었던 표현이었고 without은 본문에 없었는데 이 reject의 의미로다가 선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이런 식이에요. 본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 쓰는 건 오답이고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을 쓰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게 평가원 스타일이야. 아시겠어? 아무튼 without 뽑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뭐를 명백하게 나쁜 개념을 뽑아버리는 걸 잘한다는 얘기야. 위계. 그러니까 위계라는 게 있는데 이 위계라는 것이 안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버리는데. 됐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by the time an idea makes it all the way up the chain. 그 by the time 뭐뭐의 즈음에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make it all the way up 그러면 make it 올라간 그 간다는 뜻이고요. 줄곧 올라가는 거야. up the chain. 그 체인을 여기서 말하는 체인은 뭘까요? 사슬? 여기서 말하는 체인이 앞에서 여러분들 나온 적이 없는데 더가 붙어 있잖아. the chain이잖아. 그지? 그럼 the chain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언급이 됐으니까 더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뭐가 나왔길래 이게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the chain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지금 아이디어 하나가 딱 여기 와서 아이디어 하나가 와가지고 얘를 깨부시고 올라가고 얘를 깨부시고 올라가고 깨부시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아이디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체인하고 위계는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지. 그 즈음에 it will have been compared to all the other ideas in the system. 그 체계 속에 있는 모든 다른 개념들이잖아. 개념들과 비교가 될 것이고 with the obviously good ideas ranked at the top. 명백하게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여기 탑에 있을 것이야. 됐어요? This seems like a common sense. 이것은 그냥 상식처럼 들립니다. 보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obviously 명백하게 good ideas,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are not truly innovative. 혁신적이지 않아. 그럼 이 위에 있는 아이디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굿 아이디어지만 혁신적이지가 않아. 아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는 지금 뭐하고 뭐가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굿과 한글로 쓸까? 훌륭한 거하고 혁신적인 거하고 대립되고 있어요. 지금 훌륭한 것의 개념과 혁신적인 것의 개념이 지금 대립됐다고. 훌륭한 건 혁신적이지 않다고 했잖아. 그지? 대립된 거야. 그리고 진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나쁜 아이디어처럼 보이는데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대립됐지? When they are introduced, 소개되었을 때. 됐어요? 그 다음 Western Union famously. Western Union은 유명하게도 passed on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넘겨줘 버렸대. 어떤 기회냐? To buy Alexander Graham Bell's patents. 알렉산더 그램 벨의 그 특허죠. 그럼 이거 뭐야? 전화 특허지, 전화기 특허. 그죠? 상식으로 얘기하면 그램 벨이 전화기 발명한 사람 아니야.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구매하는 기회를 넘겨줘 버렸대. 살 수 있었는데 그 특허를 안 샀다는 얘기야. And technology for the telephone. 그 특허와 그 다음에 전화에 대한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구매할 기회를 넘겨줘 버렸대. 다른 곳에 넘겨줬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에 phone calls were extremely noisy. 그 전화의 그 콜이 부름이 극도로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easy to misinterpret. 오해하기에 쉬웠대요. And they couldn't span long distances. 그리고 그 전화라는 것이 전화의 그 콜이 전화하는 것이 couldn't span 미칠 수가 없었대. long distance 장거리 미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해봤자 뭐 100m 이랬다는 얘기겠죠. And Western Union knew. 그리고 Western Union을 알았어요. 뭐로부터 알았어? From its telegram business. 그것의 전보 그 사업으로부터 알았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텔리그램은 뭐가 되겠니? 이 글에서 굿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거야. 텔리그램은 굿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 이래요? 훌륭한 것이 되는 거야. 굿.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램 벨의 그 파텐츠라든지 technology for the telephone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innovative한 거야.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텔레그램하고 이걸 비교했겠지.
비교했더니만 얘는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저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이 혁신적인 거지만 혁신적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버린 거 아닙니까? That profitable communication depended on accuracy. 그 이익이 되는 그런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정확성에 달려있고 널리 퍼지는 거에 달려있다. 넓게 도달하는 거에 달려있다. 근데 전화는 그게 안 됐어. 정보는 널리 퍼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좋은 거, 훌륭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적을 못 받아들인 거죠. And Wikipedia was considered a joke when it started. 위키피디아라는 것도 그럼 뭐예요? 혁신적인 거네요. 알겠어? 혁신적인 것으로 다 예로 나온 거네. 위키피디아는 농담으로 여겨졌어.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How could something written by a crowd? 어떻게 군중들에 쓰여진 무언가, 이 위키피디아죠. 이것이 대체할 수 있을까? The work of world's top scholars. 그러면 the work of the world's top scholars.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훌륭한 거, 구세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능가해? Today it is so much more comprehensive than anything that. 그래서 이것은 뭐야? 위키피디아야. 위키피디아는 아주 많이 뭐예요? 포괄적이야. 뭐보다 의미의 것보다 that came before it. 그거 앞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포괄적이야. 그죠? 그 다음에 that. so 원급 대시야. that. 그래서 그것이 널리 여겨집니다. The only encyclopedia. 유일한 백과사전으로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이제는 혁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제목이 뭘까요? 1번 갑니다. When innovation turns into disappointment. 혁신이 실망으로 바뀔 때. 언제 실망으로 바뀌냐? 이거 의문문인가요? 아니지? 물음표 써줘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혁신이 언제 실망으로 바뀌냐할 수도 있고 바뀌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제목에 물음표를 써도 되는데 왜 안 썼을까요? 혁신이 실망으로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왜? 지금 뭐가 실망했습니까? 위키피디아가 나중에 실망이 됐습니까? 아니죠. 위키피디아가 유일한 그 인사이클로피디아가 됐잖아. 백과사전이. 이거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Why we are attached to daring innovation. attracted네요. 왜 우리가 끌리느냐? 용감한 그런 혁신에. 이거 선지 괜찮다. 이거 약간 괜찮은 선지다. 약간 평가스럽다. 왜 용감한 혁신에 우리가 끌리느냐? 왜 끌리느냐? 이 글에선 끌리지 않아요. 알겠어? 혁신에 안 끌려 사람들이 잘. 맞지? 이건 본문의 내용에 정반대되고 있어. 이 약간 평가원 내 냄새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hierarchies가 miss out? 놓치느냐? on innovative ideas. 어떻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놓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게 뭐야? 위기라고 하는 건 아까 잘못된 색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굿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었잖아.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 그 원래 있었던 학자들이 만든 백과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보 같은 것들이 hierarchies가 되는 것이고 innovative ideas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본문의 걸로 얘기하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그레함벨이 발명한 전화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놓치느냐? 놓치는 이유가 나왔잖아. 훌륭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은 훌륭한 좋은 개념들만 갖고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 좋지가 않거든. 혁신은 훌륭하지 않아서. 그죠? 정답 되겠네요. 괜찮았어? 그 다음에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의 지성, A Tool for Breakthroughs. 여러분들 콜론이 나오면요. 이 콜론 앞에 있는 게 키워드거든. 근데 여기 집단 지성이 키워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키워드가 집단 지성이 아닙니다. 혁신이라든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patents, 특허가 키워드라고 보기에는 위키피디아가 특허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레햄 벨의 전화가만 해당될 수 있지. 이거 너무 좁아. 안 읽어봐도 이미 틀렸어. 특허라는 것은 근원적인 자산입니다. 혁신적인 회사에. 아니자. 이것도 약간 요 문제는 좀 냄새가 평가원스럽다. 혁신적인 회사의 근원적인 자산이다. 패턴트가 혁신적인 회사의 근원적인 자산이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회사는 그 특허를 자산으로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약간 본문의 느낌이 좀 살아있게 보이게 만들었어.
그나마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제일 괜찮았던 문제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쉽게 정답 선지를 고를 수가 있었네요. 아, 이거는 뭐 이거 그냥 간략히 해버립시다.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사실적 이 추론 사실적 이해 문제입니다. 1차지 않는 것은 바로 그냥 4번만 바로 보고 갈게요. 4번에 보시면 The percentage of job creation in the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ctor. 그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ctor에서의 그런 직업의 창조의 비율이라는 것은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double. 2배가 더 넘어갈 걸 추정이 된다. That of job displacement. 직업 해고보다도 in the same sector. 똑같은 섹터에서. 그러면 이거 이제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ctor만 보면 나오겠네. 그지?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ctor 딱 봤더니만 displacement, 해고라는 것은 18%였는데 job을 creation 하는 것은 33%예요. 이게 이 2배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more than double이란 말 나왔었는데 그죠? 여기서 지금 36%가 돼야지 double이거든. 33%니까 more이 아니라 less than double이 되겠네요. 그죠? less than double 돼야 되지. 4번이 틀렸네요. 맞죠? more than double이 아니라 less than double 돼야지. 그 다음에 26번 버지니아 앱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역시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2번 단번에 미취학 마취학이에요? 미취학이 아니라 마취학이구나. 바보. 미취학 그 뭐 어디 취학하지 않았다고? 마취학에 훈련과정 입학을 허가받았다. 봅시다. 어디 여기 안 나왔고요. 여기네요. After being denied several times, 몇 번에 있어서 being denied, 거절당한 후에 she was accepted, 그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디에서? 마취학에 있어서. 응? As physiology, 그 마취학에 있어서의 그 훈련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몇 번 거절당했다니까 단번에라는 말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것만 확인하고 할게요. 그 다음 27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리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가 다르다. 요리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다. 원래 이 문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구나. 그 지금 사실적 이해 부분은 이 순서가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순서가 선지의 순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선지를 읽고 본문을 읽고 하나씩 읽어가면 문제 푸는 게 쉬워. 알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정답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의 가장 오래된 거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부분에. Walk along the old streets of Stockholm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일요일에는 오후 6시 40분에 시작한다. 일요일 보시면 6시 30분에 시작하잖아.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일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가 다르다. 그럼 요일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가 다른지 봅시다. 요일에 따라 출발하는 장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All tours begin in front of the main gate. All tours 모든 투어가 그 스톡홀름 칼리지의 그 정문 앞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죠. 그죠? 그 정답 몇 번? 3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지만 지금처럼 선지 보고 본문 보고 선지 보고 본문 보고 선지 보고 본문 보면서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 네 문제를 다 5번까지 다 하세요. 5번까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력이 부족할수록 착각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 지금 3번이 아니라 진짜 정답이 5번이었다고 가정해봐. 근데 내가 3번을 딱 이상하다고 해서 체크하고 4번, 5번 안 읽잖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이걸 또 뒤에서부터 읽는 애들도 있어. 왜? 뒤에 정답이 많이 나온다고. 3, 4, 5번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1번부터 읽나 뭐 뒤에부터 다 읽으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읽는 게 안전해요. 5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4번 이상에서 체크하고 넘어왔는데 2번이 정답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읽는 게 제일 위험한 유형이 이쪽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5, 26, 27, 28, 29까지 29, 30번까지 25번부터 30번까지는 다 읽자. 알겠죠?
왜냐면 이건 일부를 읽는 것이 위험함으로 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8번 이것도 빠르게 정답 한번 보고 할게요. 이건 맞는 거 찾기예요. 맞는 거 찾기. 1등 상품은 서울행 왕복 항공권 2장이다. 이거 맞는 거 찾읍시다. 1등 상이 to round trip 왕복 항공권이 맞네요. 서울로 가는. 그죠? 정답이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서 틀린 거 찾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